남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거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꽤 많아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고 아무도 공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지정복수의 맛이구나.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한 4년째 하고 있어요. 왜 독서 모임을 4년이나 했는지,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유에는 독서 모임 중에 특히나 책 한 권으로 지정 독서로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지정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고 싶으면 독서 모임을 가입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린다는 점이에요.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책을 읽을 수 있다? 책을 읽고 싶은데 완독을 하기 어렵고 습관이 잘 들지 않아서 책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죠. 독서 모임을 가입해서 책을 읽으면 강제성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즉, 책을 그래도 한 권은 읽을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특히 독서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또 책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엄청 꼼꼼하게 읽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책을 이렇게 혼자 집에서 읽으면 그냥 다 읽었다가 되잖아요. 책을 모임을 들고 나가서 읽게 되면은 이 책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원래 어릴 때도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 읽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책을 정말 꼼꼼히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또 한 번 책을 정리해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아주 꼼꼼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학교 다니면서 발표 수업도 있고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남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 훈련을 따로 할 수가 없고 가끔 이제 회사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 너무 훈련되지 않아서 쭈뼛쭈뼛 거린다거나 남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거나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하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거를 정리해서 말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어서 요약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상승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내가 책을 읽었을 경우에는 다 읽었다 하고 끝이지만 저는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하고 그 줄거리를 남들한테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말을 못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모임 나왔나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책을 요약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말하는 능력치가 완전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직업군인 사람들과 주로 만나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모임을 나오면 제가 전혀 일해본 적 없는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뭐 가령 저는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어릴 때 이후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모임에서 그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IT 업계에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개발자를 만날 일도 별로 없고 특히나 이과 관련된, 공대 관련된 직무와는 전혀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 모임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나 생각,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도
독서 모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은 매번 새로운 사람을 한 번씩은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대화 공포증,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대화를 할 때마다 긴장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독서 모임에 나오셔서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미리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남 앞에 나서서 말을 해야 될 때 너무 긴장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할지 몰라가지고 진짜 대본까지 짜서 말을 할 정도로 대화에 공포증을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주로 독서 모임에서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각자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는 반면, 한 책을 지정해서 그 책을 다 읽고 와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임도 있어요. 저희 모임은 편의상 자유독서와 지정독서라고 말하는데, 지정독서는 이제 같은 책을 읽고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유독서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같은 책을 읽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재미 요소가 정말 많이 늘어난달까요? 책을 읽고 그냥 단순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를 넘어서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포인트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대화의 수준도 높아지고 대화의 질이 정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소설을 읽고 와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소설 속 인물의 정말 내면까지 서로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 주변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독서를 목표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는 그런 대화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책인데, 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르게 느낀 부분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 공유하면서 타인과 막 교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전혀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느낌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사실 그 인간 실격에 엄청나게 큰 공감을 하진 못했어요. 요조라는 인물이 자기 연미에 너무 빠진 모습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건방진 생각이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좀 되게 단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예전 모습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물론 나한테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런 내면의 이야기들이 좀 한심하게 보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하나 슬퍼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오글거리고 어이없게 취급했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세세하고 정밀하게 느끼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다르게 느끼는 감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은 정말 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른 생각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를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책으로 나눌 수 있는 진지한 대화까지는 친구들이랑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모스를 읽고 모임을 하는데 코스모스를 읽고 나면은 밤하늘이 정말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마주했던 이 밤하늘이 당연한 밤하늘이 아니었구나. 저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를 읽고 나면 저는 정말 하등 작은 생명체일 뿐이고, 우주에서 봤을 때 저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데 막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경외로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대화하기에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고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한 모임원은 그 책을 읽고 밤하늘을 봤는데 이상하게 밤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약간 좀 미친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공감을 했거든요. 정말 밤하늘이 다르게 보인다.
밤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웃기지도 않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끼리는 서로 교류가 되고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공감을 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해보면 진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책을 읽다 보면은 나만 이해가 안 되나? 나만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나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같은 책을 읽으신 분들께 질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채워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그 단편집들을 읽다가 신에 대해서 쓴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읽으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서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을 공유하면서 탁탁탁탁 마주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포인트가 그때 그 대화를 통해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지정독서의 맛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정독서를 진짜 모임원이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책을 같이 읽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한 내가 이 책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를 질문을 작성해서 올려주면 그 질문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책으로 채택한 질문을 가지고 지정독서를 하면 그 느낌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쓴 질문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내가 질문거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진짜 살뜰히 살펴보게 되거든요. 물론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리뷰하기 위해 원래도 열심히 읽지만 제가 질문을 작성하는 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을 대할 수 있거든요. 정말 더 꼼꼼히 세심하게 글자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 막 살펴보면서 책을 읽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 책이 더 좋아진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어떤 걸 궁금해할까? 어떤 걸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할까? 어떤 얘기를 나눠야 즐거울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결국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잘한다 또는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다른 상대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끄집어내는 것도 대화를 잘하는 기술이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훈련을 지정독서를 해서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진짜 무조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안나 카레리나를 제가 발제한 적이 있는데 안나 카레리나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놀라고 어디를 궁금해할까를 막 고민하면서 질문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안나 카레리나에서 정말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거는 맨 첫 문구인데요. 그 맨 첫 문구를 가지고 질문을 넣었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문구였기 때문에 이 문구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를 생각하는 것. 이거를 이제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책을 읽고 어떤 게 재밌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그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단순한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큰 매력이죠. 내가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거 진짜 재밌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한테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저는 그 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는 거죠. 내가 궁금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지정 독서를 내가 하는 거, 내가 원하는 책으로 지정 독서를 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독서 모임을 완전 강력 추천하고요. 그 중에서도 같은 책을 읽고 대화하는 거 정말 추천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책으로 지정독서를 신청하고 지정독서 날 무슨 대화를 오갈지 질문을 작성해보는 것, 이게 정말 독서 모임의 완전한 매력이다, 완전한 메리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 독서를 하면 좋은 점으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려서 제가 질문을 작성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모임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스토리를 요약하는 능력,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능력을 서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넣어보면 어떨까 하고 넣어본 질문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질문지를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책의 핵심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책 내용에 대한 짧은 요약을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이 질문은 사실 이 책을 읽고 이런 훈련을 하면 참 좋겠다 해서 넣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을 읽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책을 딱 요약해서 말할 줄 알면은 더 남는 것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일단 넣어봤고요. 이 질문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께 어떻게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넣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이 다들 아시겠지만 바퀴벌레 밈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동생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반응을 이제 보고 서운해하거나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사랑을 느끼거나 막 이랬던 밈이 있잖아요. 그 밈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면서 시작되는 책인데 주인공 그레고르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접근인데요. 그 주인공 그레고르의 사회적 위치의 관점에서 이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 접근이라고 작성을 해놨는데요. 그레고르의 개인적인 삶 또는 가족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어요. 이 작가가 주인공을 하루아침에 벌레로 만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벌레로 만들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그레고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족들에게 받는 취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레고르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왜 주인공이 갑자기 벌레가 됐다고 묘사가 됐는지 이거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런 유추를 해다 보면은 이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런 공감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주인공이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가족들에게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인공이 되어서 느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밌으라고 넣은 질문인데요. 책이 너무 유명했던 밈으로 활용이 됐으니까 그 밈을 살려서 질문을 넣었어요. 자신이 만약 벌레가 된다면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은 저는 부모님이 벌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엄마가 제가 벌레가 되면 저라고 절대 생각 못하고 그냥 내다 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넣었고요. 다음 질문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건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보고 공유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남겼어요. 저는 사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이유에 대해서 너무 바쁘게 살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반영이 돼서 벌레가 되었다라고 묘사가 됐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 때는 즐거움도 있어야 하고 행복도 있어야 하고 성취감도 있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주인공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거의 일만 하고 살았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막 지치진 않았을까? 그래서 지쳤기 때문에 스스로를 벌레로 만들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 또 저는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공유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겼어요. 네, 사실 저희 현대인들도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 책을 읽고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펼쳐서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뭐 실존주의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넣었는데요. 이 책은 왜 실존주의 소설일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해보고 공유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정답은 없습니다. 실존주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종교나 신념, 이상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관점이라고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라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타협점을 제시해 드렸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모든 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특히나 고전 문학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고 대화를 나누면 얻어가는 게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넣는 것들에는 깊은 성찰과 타인과 나눴으면 하고 싶었던 대화, 또 제가 나누고 싶었던 대화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넣어서 질문지를 작성했어요. 하고 나면은 정말 뿌듯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이 책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제 입장으로 이 책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주인공인 그레고르 입장에서 이 책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그레고르의 가족이 되어서 이 책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벌써 제가 4명의 관점으로 이 책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기억이 정말 오래오래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먼 훗날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고 지정 독서를 선택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질문을 해보면 정말 좋다.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책을 읽고 싶은데 어렵고 습관으로 잘 자리가 잡지 않을 때는 독서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가다 보면은 정말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그게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책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책으로 느끼는 감동이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